서울 한복판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어. 살랑이는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검은 큰 차가 조용히 멈춰 섰지. 그 차에서 내린 이는 75해를 산 한서준이라 하는 어른이었어. 한눈에 보기에도 세찬 바람과 눈보라 같은 삶을 지내온 듯 얼굴 주름마다 무거운 세월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지. 원래라면 차가운 눈빛만 머물렀을 텐데 그날은 어쩐지 어딘가 달라 보였어. 그 어른은 스스로 마련한 돕는 모임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어린 배움터로 가고 있었어. 늘 함께 다니는 도우미가 길을 안내하면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하고 조용히 말했지. 그는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겼는데 어린 배움터 대문을 넘어서자마자 뛰놀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 그러자 그 매서운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 아이들을 둘러본 뒤 교장으로 불리는 분의 안내를 받아 이 교실 저 교실을 구경하며 다니던 도중 한서준 어른은 어느 교실 앞에서 발길을 멈췄어.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이 그를 발견하고선 동그래진 눈으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해맑았거든. 그 어른은 고개를 숙여 아이들 눈높이로 몸을 낮추었어. 그런데 그때 그의 호주머니에서 뭔가 조그마한 종이 조각이 떨어졌어. 오래된 흑빛과 흰빛만 남은 낡은 종이 그림 한 장이었지. 그 종이 그림을 본 한 남자아이가 깜짝 놀라며 주워들었어. 그 아이 이름은 민호였지. 민호가 이거 우리 할머니도 가지고 계신 옛 그림이에요. 하고 말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서준 어른의 표정이 굳었어. 그는 민호를 차분히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 할머니가 이걸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물었어. 민호는 해맑은 얼굴로 네. 똑같이 생긴 종이 그림이 있어요. 할머니 서랍에서 본 적 있어요. 하고 대답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서준 어른은 숨을 삼키며 아무 말도 못했어. 이 종이 그림 속에는 젊은 시절 어느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미소와 함께했던 지나간 날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뛰었거든. 바로 그때 그의 도우미가 다가와 다음에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낮게 속삭였어. 현실로 돌아온 한서준 어른은 민호에게서 소중히 종이 그림을 받아 고맙구나. 아이야 하고 작게 인사한 뒤 서둘러 교실을 나섰어.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지. 잃어버렸던 누군가를 혹은 잃었다고 생각했던 인연을 다시 찾을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바람이 되살아났거든. 그날 밤, 그는 넓은 고급 거처거실에 홀로 앉아서 그 옛 종이 그림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어. 조명 아래에서 빛바랜 종이 그림 속 여인의 환한 얼굴이 그의 지난 날을 파고들었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 은희야. 40해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울의 어느 젊은이들이 모이는 배움터에서 한서준과 박은희는 처음 만났어. 그때 한서준은 큰 부잣집 자손이었고 은희는 소박한 집안에서 자란 처녀였지. 두 사람은 첫눈에 이끌려 연애를 시작했지만 주위 환경이 만만치 않았어. 특히 한서준 어른의 집안은 아주 엄격했거든. 아버지, 제발 은희를 허락해 주세요. 젊은 시절의 한서준은 그렇게 간절히 빌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말투였어. 안 된다. 너 같은 부잣집에서 어떻게 그런 처녀와 맺어지려 드냐 하는 노성이었지? 그는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잊을 수가 없었어. 소파에 기대앉아 옛 생각에 빠진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은희를 본 날이 생생했어. 한강가 잔디밭에서 둘은 격하게 다투었지. 서준 씨, 당신 집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알아요. 더는 견디기 힘들어요. 은희가 울음을 머금고 외쳤을 때 한서준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허락을 받아내게 하고 달랬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 미안해요. 서준 씨. 나 떠나야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 뒤로 한서준은 애써 은희를 찾으려 했지만 그 집안의 억센 반대와 자신에 맡겨진 일들에 치여 점차 은희에 대한 마음을 지워갔지. 끝내는 집안에서 바라는 혼인을 선택했고 세월은 무심히 흘렀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이 민호가 우리 할머니도 똑같은 그림을 갖고 있어요 하고 말하다니. 그날 밤 그는 깊이 후회하며 고개를 떨궜어. 내가 그때 좀 더 버텼다면, 좀 더 두드렸다면. 그러다 문득 민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할머니도 가지고 계신 그림이에요. 혹시 아직도 서울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고 그는 잠자리에 들 생각을 접은 채 도우미에게 전화를 걸었어. 민호라는 아이 집안을 좀 알아봐. 그 할머니에 대해서도 조용히 알아보도록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아주 선명했어. 40해가 넘게 묻어둔 옛사랑이 다시 뛰쳐나오는 느낌에 그 심장은 젊은 날처럼 두근거렸지. 은희야, 이번엔 정말로 찾고 말겠어. 하고 굳게 다짐을 했어. 다음 날 아침, 한서준 어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고르고 다시 그 어린 배움터에 갈 채비를 했지. 준비되셨나요? 하는 도우미의 말에 그래. 떠나자 하고 차에 올라탔어. 어린 배움터에 도착한 뒤 여러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잠깐 참여한 뒤 그는 잔디밭으로 나왔어.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 민호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할아버지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돌아서니 어제 만났던 그 꼬마가 달려오고 있었지. 안녕, 민호야 하고 부드럽게 말하자 아이가 빛나는 눈으로 할아버지, 어제 그 종이 그림 기억하세요? 하고 물었어. 한서준 어른은 심장이 또 두근거렸지. 그래, 기억나지. 그러자 민호가 말했어. 할머니께 여쭤봤는데 할머니가 슬픈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한서준 어른은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 정말로 아직도 그분? 하는 기대감과 왜 슬퍼하실까? 하는 걱정이 함께 찾아왔지. 민호야, 혹시 내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민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은 안 만난대요. 게다가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그 얘기에 한서준 어른은 심장이 내려앉았어. 편찮으시다니? 그분이 정말 박은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만 했거든. 그래도 난 꼭 만나야 해. 내 할머니께 전해줄 얘기가 있단다. 그러자 민호가 잠시 고민하더니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할머니께 여쭤볼게요. 할아버지가 만나고 싶다고 하고 대답했지. 한서준 어른은 안도하며 명함 대신 작은 종이에 연락처를 적어 건넸어. 고맙다, 민호야. 꼭 전해주렴. 민호가 네. 하고 환히 웃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마구 뛰었어. 정말로, 진짜로 아직 기회가 있을까? 은희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녀는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쳤지.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자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 은희야, 이번에는 절대 널 놓치지 않겠어. 한편 민호는 수업을 마친 뒤 작고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갔어. 거실에서는 할머니 박은희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할머니 곁으로 가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어제 만났던 그 할아버지를 또 봤어요. 박은희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민호를 바라보며 어떤 분이시니? 하고 물었지. 민호가 어제 그 옛 그림 이야기했던 분이요. 할머니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자 은희의 얼굴이 잠시 새하얘졌어. 그녀는 바늘을 놓고 민호에게 물었지.
그 어른이 뭘 말씀하시던 그러자 민호가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쪽지를 꺼냈어. 이거요. 할머니께 꼭 연락해달라고 하셨어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는데 거기에 적힌 이름이 한서준이라고 쓰여 있었지. 스쳐가는 그 이름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어. 민호는 깜짝 놀라 할머니. 왜 우세요? 하고 물었는데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 아니란다. 민호야. 그냥. 옛 생각이 나서 그래. 그날 밤 은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옛 종이 그림 모음집을 꺼내어 젊었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지. 그 속에는 한서준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과 똑같이 생긴 종이 그림들이 있었어. 서준 씨. 하고 작게 을조리며 은희는 40회 전 그 이별을 떠올렸어. 그 뒤로 홀로 딸을 낳고 키우며 숱한 어려움을 겪었거든. 가난과 편견 속에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살아남았어. 여러 번 그를 찾아보려 했지만 막강한 힘을 쥔 그의 집안이 은희의 발목을 잡았고 세월은 끝없이 흘러갔지. 한편 같은 시각 서준도 깊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어. 창밖에 반짝이는 서울 불빛을 바라보며 진이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넌 알기나 할까? 이제 와서 만나면 넌 날 용서해 줄까? 하고 혼잣말했지. 이튿날 아침, 은희는 잠에서 깨자마자 결심했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 여보세요. 하는 낯익은 듯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자 은희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지. 마침내 입을 떼면서 서준 씨. 접니다. 은희요. 하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은희야. 맞니? 하고 되묻는데 은희도 눈물이 핑 돌았어.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준은 숨소리조차 가쁘게 들리면서 드디어 너와 다시 말하게 되는구나. 40회가 지나도 널 잊지 못했어. 하고 절절히 이야기했어. 은희는 결국 우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꾹꾹 눌러왔던 마음을 꺼내놓았고 둘은 다음날 오후 한강가에서 만나기로 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서준은 가슴이 뛰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 곧장 도우미에게 내일 모든 잡힌 자리 다 치워버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하진 않아. 하고 단호히 말했어. 40회를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순간이라 그는 결코 놓칠 수 없었으니까. 다음 날 그는 거울 앞에서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차림으로 몸을 꾸렸어. 마치 젊은 시절 첫 만남을 앞둔 사람처럼 마음이 설렜지. 한강가에 먼저 도착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멀리서 은희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어. 40회의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딘가 고운 기운이 남아 있었지. 은희야. 하고 그가 다가서자 은희는 잠시 그를 가만히 쳐다보다 작은 웃음을 보였어. 서준 씨, 정말 늙으셨네요. 그녀가 이렇게 농담하듯 말하자 그는 너도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아직 곱구나. 하고 답했어. 둘은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서 있었지. 40회라는 간극은 결코 가볍지 않았거든.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은희가 제안해. 둘은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어. 서준은 호주머니에서 그 빛바랜 종이 그림을 꺼내 보이며 너 아직도 이걸 간직하고 있었다고 들었어. 나도 똑같이 지니고 있어.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 은희는 그걸 보자마자 눈가가 촉촉해졌어.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갈라선 뒤로 은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서준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말 미안해 하고 용서를 구했어. 하지만 은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이미 각자 오래된 삶이 있잖아요. 하고 고개를 돌렸지. 서준은 그녀 손을 잡으려다 은희가 살짝 물러나는 바람에 못 잡았어. 너한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놓쳐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 하고 서준이 말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떨궜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준 씨.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는 애타는 표정으로 그래도 우리한테 아직 남은 세월이 있잖아. 늦었지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부드럽게 설득했어. 그때 어디선가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 할머니. 바로 민호였지. 민호가 헐레벌떡 달려오며 할머니, 여기 있었네요. 걱정했어요?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고 묻자 은희는 놀란 듯했지만 곧 진정하며 민호야, 이분은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낸 분이란다. 하고 차분히 대답했어. 서준은 울컥하는 마음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어. 이 아이가 은희의 손자라면 은희에게 자식이 있다는 건데? 민호야, 만나서 반갑구나 하고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민호는 갸웃거리며 할머니, 이 아저씨 정말 누구세요? 하고 물었어. 은희는 조용히 말했지. 민호야. 이분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 무척 소중했던 사람이란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어. 그때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서준에게 털어놨지. 우리 딸, 지연이 있어요. 민호 엄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은 숨이 막혔어. 우리 딸이라고 하고 묻자 은희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어. 당신과 헤어진 뒤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지만 당신 집안에 막혀서. 서준은 멍하니 민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이 곁으로 다가갔어. 민호야. 내가 내 외할아버지란다. 민호는 깜짝 놀라 정말요. 하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지. 은희는 눈물 어린 얼굴로 민호를 안았어. 그래, 민호야. 할머니가 지금까지 말 못해서 미안해. 민호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고 은희는 이제 너도 알 때가 됐어. 하고 대답했어. 서준은 벤치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 내게 딸이 있었다니. 그리고 손자까지 있다니. 그동안 난 뭘 하고 있었지 하는 자책과 충격에 휩싸였거든. 그는 은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내 아이인데. 하고 물었고 은희는 서럽게 울며 당신 집안에서 나를 쫓아냈어요. 당신 앞길 망치지 말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한테 돈을 내던졌죠. 아이를 지워버리라고도 했어요. 하고 털어놓았어. 서준은 주먹을 꽉 쥐고 화가 치밀었어. 그럴 리가. 내 어버이들이 그런 짓을. 하지만 사실 그도 어렴풋이 집안의 차가운 기운을 알고 있었지. 은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하고 그는 눈물을 훔쳤어. 이미 민호가 있기에 감정만으로 대할 일이 아니었어. 민호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제 할아버지예요. 하고 묻자. 은희가 그래, 맞단다 하고 다독였어. 그때 어디선가 젊은 여인이 다가왔어. 엄마, 민호 여기 있었네요. 하고 말한 그 여인이 바로 지연이었지. 지연은 민호를 안아주며 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하고 불렀어. 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 눈앞에 젊은 시절 은희를 꼭 빼닮은 여인이 서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모습도 어딘가 묻어나 있었어. 지연아. 하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 지연은 한숨을 쉬며 지금은 민호가 헷갈려 할 테니 제가 민호를 데리고 갈게요. 두 분은 좀 더 얘기하세요. 하고 말했어. 민호를 챙겨 멀어져 간 뒤
서준과 은희는 다시 마주 앉았어. 은희야. 하고 부르자 그녀는 그의 손길을 살짝 부리치며 당신이 모르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고 흐느꼈어. 알고 싶어. 제발 말해줘. 서준이 간절히 부탁하자 은희는 울먹이며 얘기했어.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아이를 베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든 당신께 알리고 싶었는데 당신 집안에서는 나를 몰아냈어요. 갈 곳이 없어 막노동하며 겨우 입에 풀칠했지. 딸아이를 지우라는 소리를 듣고도 버텼어요. 내 아이니까. 그리고 그 뒤 이야기는 길고도 괴로웠어. 듣는 내내 서준은 죄책감에 휩싸였지. 미안해, 은희야. 내가 끝까지 널 붙잡지 못해서. 하고 말하자. 은희는 속상함에 눈물을 떨구면서 그래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 그러자 서준은 단호하게 우리 늦었지만 다시 이어가자. 은희 너도, 지연이도, 그리고 민호도. 이제 내가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하고 굳은 결심을 내보였어. 은희는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했지만 지연과 민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알게 된 이상 그냥 외면할 수도 없었지. 당신과 나 사이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리고 이미 당신은. 하고 은희가 망설이자. 서준은 옛날엔 집안 뜻에 이끌려 다른 사람과 살았지만 지금 나는 혼자야. 오래전에 그 인연도 끊어졌어 하고 조곤조곤 설명했어. 은희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나도 내 말대로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았어. 하지만 한 번쯤은 풀어야겠지 하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 그날 이후 서준은 자주 은희네 집을 찾았어. 민호에게는 작은 나무 조각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지연에게는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마음을 전하려 했었지.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지연은 점차 마음을 열었어. 어느 날 지연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적어둔 일기장을 내놓았어. 아버지, 저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라면서. 서준은 그 오래된 공책을 펼쳐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 오늘 학교에서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어 많이 울었다. 길에서 마주친 중년 아저씨가 아빠 같아 보였는데 쫓아가고 싶었. 하는 글귀가 빼곡했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하고 말하자 지연은 그를 꼭 안았어.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아빠. 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가는 걸 느꼈어. 민호도 종종 할아버지, 우리 같이 놀아요. 하고 손을 잡아 끌었고 서준은 마치 시간대라고 해야 하나. 을거슬러 어린애처럼 뛰어놀고 싶어 했지.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보듬다 보니 몇 달이 지나 어느새 네 사람의 우라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번져 나왔어. 어느 날 서준은 뜻깊은 결심을 했어. 스스로 가진 큰 일터의 일부를 떼어내 한부모 살림을 돕는 모임을 만들겠노라고 선포한 거야. 이름은 지연의 이름에서 따서 지연빚기라고 붙였지. 주변에서는 다들 놀라며 그럼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고 말렸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건 내 식구들이라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부터라도 세상에 조금이나마 환한 빛을 나누고 싶다 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어. 그 뒤 몇 달이 흘러 드디어 지연비디라는 새 모임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 왔어. 서울 한가운데 커다란 모임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서준은 단상 같은 곳에 올라보늘 저는 제 가장 큰 후회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었던 시간을 나누려 합니다. 하고 입을 열었지. 이어서 이 땅에는 나처럼 어리석은 집안 압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한부모로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싶습니다.
하고 덧붙였어. 이어 지연도 앞으로 나와 저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며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나아가려 합니다. 하고 말했어. 은희는 마이크를 잡고 나도 한때는 분노와 슬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희가 힘을 합쳐서 힘든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하고 전했어. 마지막으로 민호가 저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정말 기뻐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줄 거죠. 하자. 자리 안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지. 사람들이 뜨거운 손뼉을 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어. 그날 밤, 네 사람은 다시 한강가에 모였어.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면서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지. 서준이 은희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고마워, 은희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영영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지나쳤을 거야. 은희는 작은 미소를 띠며 우리 서로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 거죠. 나도 당신한테 고마워요 하고 답했어. 시간이 더 흘러 지연 빛이 자리 잡고 수많은 한부모 살림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 우란도 더욱 밝아졌지. 민호도 씩씩하게 자랐고 지연과 은희 역시 스스로를 좀 더 아끼고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 그럼에도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이 있었으니? 바로 서준의 어버이들이었어. 그들은 여전히 감정적 벽을 쌓고 있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준이 은희에게 조심스레 물었어. 우리 어버이들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들도 시간이 흐른 지금은 많이 뉘우치고 있을지 몰라.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우릴 어떻게 내쳤는지 기억 안 나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하고 말했지만 지연이 슬쩍 어머니, 저도 한 번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뵙고 싶어요. 너무 오래 미뤘잖아요 하고 조용히 얘기했지. 결국 은희도 오래 고민 끝에 그래. 한 번은 만나보자. 하고 결심했어. 그렇게 정한 날, 서준의 어버이 집에서 모두가 모였어. 처음에는 서로 말도 못하고 어색했지만 서준의 아버지가 먼저 은희 씨. 그리고 지연아. 정말 미안하네. 우리 어리석은 선택이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하고 고개를 숙였어. 옆에 있던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사죄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오 하고 덧붙였지. 은희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조용히 말했어. 40회 동안 원망을 품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자 지연이 조심스럽게 할머니 손을 잡았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도 궁금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밀어냈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민호가 뛰어와 모두를 와락 안아버렸어. 우와, 이제 진짜 큰 우란이 되겠네요. 하고 해맑게 말하는 통에 거실 안의 공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어. 용서와 화해라는 게 쉽진 않았지만 서로 마주 앉아 잘못을 인정하고 슬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지.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서준의 집안도 은희와 지연, 민호를 한 집안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힘쓰게 되었어. 비록 40회나 뒤엉킨 아픔이 완전히 사라질 순 없었지만 서로 간의 마음을 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쌓여가면서 하나의 큰 우란이 다시금 재탄생한 거야. 민호는 깔깔거리며 이제 진짜 할아버지도 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있고 할머니, 엄마도 있고 난 식구가 많아서 정말 좋아요. 하고 매일 즐거워했어. 은희와 서준은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새삼스럽게 흐뭇해했어. 지연도 잃어버린 시간을 아쉽게 여겼지만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씩 채워가면 되잖아요. 하고 환하게 웃었지. 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어. 그래, 지연아. 너도, 민호도, 은희도. 모두 함께 앞으로 가자. 서로서로 손을 맞잡은 그 순간, 한때 얼어붙은 세월의 갈라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봄볕 가득한 서울 거리를 배경으로 그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또 한 걸음을 뗐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식구들이 이제는 한 우란에서 웃고 울며 오랜 아픔을 보듬고 더 나은 날들을 향해 나아가게 된 거지. 언젠가 민호가 한 말이 있어. 할아버지,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우리 집안이 다 함께 웃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든 세상에서도 조금은 희망을 느끼지 않을까요? 서준은 그때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 맞단다, 민호야. 그래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거야. 아직 못다한 이들의 아픔을 함께 덜어주고 우리처럼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말대로 지연 빛은 참 많은 이들에게 밝은 손길이 되어가고 있었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들을 찾아가 훈훈한 정을 나누기도 하고 병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는 어른과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했어. 서준은 늘 찾아다니며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사람 곁에 사람이 함께 있어야 서로 살 길이 보이는 법이더군 하고 말했지. 은희 역시 그 곁에서 미소 지으며 사람 사이의 벽은 스스로 쌓지만 또 스스로 허물 수도 있잖아요 하고 덧붙이곤 했어. 시간이 더 흘러 어느 따스한 오후, 한서준과 은희, 지연, 그리고 민호는 다 같이 어린 배움터를 다시 찾았어. 처음 두 사람이 만났던 그 교실 앞에서 민호가 활짝 웃으며 여기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다시 인연이 이어지게 된 곳 하고 장난치듯 뛰어다녔지. 서준과 은희는 서로를 바라보다 서로의 손을 살포시 잡았어. 말은 필요 없었어. 그 자리엔 아픈 기억보다 새로운 기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너무 어려서 몰랐던 감정이 있지? 다 커서야 깨닫게 되는 소중함이 있고. 서준과 은희는 40회라는 긴 세월을 돌아 서로를 다시 만났고 그 사이에 지연과 민호라는 꽃 같은 존재가 피어났어.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이어져 큰 우란이 되어버렸지. 돌아보면 고된 순간도 가슴 저린 후회도 많았지만 이들은 마침내 함께 걸어갈 길을 찾게 되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쌓아온 상처만 치유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등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뜻을 얻어냈지. 서울의 봄은 늘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인 것 같아. 벚꽃잎이 바람을 타고 사뿐히 내리듯 오래 묻어둔 가슴속 아픔도 봄바람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니까. 그날 교정에서 민호와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한서준과 은희는 미소를 주고받았어.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찍어주고 있었지. 그리고 셋이 함께 민호에게 다가갔을 때 이들 네 식구의 얼굴에는 지난날 모든 눈물이 결국 이 자리를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달은 듯한 평온함이 맺혀 있었어. 민호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제 정말로 안 헤어지죠 하자 서준과 은희는 동시에 그래, 안 헤어져 하고 답했어. 지연도 우리 언제나 같이 갈 거야 하고 웃었고 그 순간 꽃잎이 사뿐 내려앉는 어깨 위에 봄의 온기가 따스하게 전해졌어. 그 따스함은 아마도 이들만의 새 출발을 오래도록 지켜주겠지. 그렇게 한서준, 박은희, 지연, 그리고 민호는 뒤늦게나마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꾸려가기로 마음먹었어. 40회나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서로를 다독이며 말이야. 어떤 이별도 영원하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 웃을 수 있다고. 이들은 스스로 몸소 보여주게 된 셈이었어.
그리고 이 가족이 뻗어가며 도울 누군가가 또 있을 거야. 그가 누구든 간에 지연 빛이라는 모임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 조금씩 걷히겠지. 민호는 자라서 더 많은 아이들을 웃게 만들고 지연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며 은희와 서준은 손을 잡고 뒤늦은 둘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갈 거야. 서울의 봄날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지듯 이들의 새날도 희망으로 물들어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